일광 신도시가 주민들의 입주를 2주 앞두고 있는 상황이었어요. 가서 둘러본 현장이 이 모양이었습니다. 인구가 4만 명밖에 되지 않는 초미니 지자체에서 총선과 구청장 선거가 같이 이루어지면서 재미있는 이 선거전이 펼쳐지고 있습니다. 하루 종일 취재하고 겨우 2분 리포트. 못다한 말이 정말 많습니다. 노필터 이름값. 오늘이야말로 제대로 해보겠습니다. 부산 보도자료는 싹 다 훑어봤습니다. 오늘 한번 찰 털어볼까요? 기자들이 만드는 속풀이 방송 부산 기자회견 지금 시작합니다. 자, 오늘 벌써 이제 네 번째 녹화인데 또 다른 조합으로 또 시작을 하게 됐습니다. 뭐 괜찮으시죠? 하이톤의 우리 김현정 기자님과 이제 예. 노필터 이제 막내 안수민 기자님 조합이니까 되게 좀 주눅든 목소리로 왜 말씀을 하시는 벌써 귀에 저 들리시는 건가요? 무서우세요? 그때는 옆에 앉아 있었는데 오늘은 마주 보시니까 김현정 기자님 같이 방송하면 네. 귀에 눌렸다고 다들 그러길래 1회차부터 벌써부터 너무 센 것 같은데. 아니 이름 시작부터? 바꿀까 봐. 이름 바꿀까 봐. 제가 바꿔야 될 것 같은데. 아니 그래. 왜 그랬어요? 이런 뭔가 자연스러움을 추구하는 녹화다 보니까 다들 사투리 얘기만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사투리를 못 고친 기자라고 이름을 바꿔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아, 했습니다. 이름표를 바꿔달라? 네. 그래요? 아니 노 필터라고 하면 안수민이라서 안노 필터인가? 안수민이라서 안노 필터인가? 선배가 또 시작부터 길을 팍팍 상처받았네요. 죽이는구나. 그러니까. 네. 왜 그래요? 우리 수민이 정치네요. 그래, 평소에 친하잖아요. 나에 대한 생각을 얘기해봐. 정말 장군이시죠. 모든 면에서. 예, 그렇습니다. 사랑합니다, 후배님. 네, 사랑합니다 선배님. 네. 뭐 어쨌든 앞으로는 그냥 편하게 사투리를 쓰는 걸로 이름표도 바꾸고 양해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피디님한테 정식 건의하세요. 영상 편지 쓰시죠. 바꿔주시나요? 뭘로? 사투리를 못 고친 기자로. 네. 자, 기자회견 네 번째 시간입니다. 그동안 부산을 뜨겁게 달궜던 최신의 이슈 그리고 해묵은 현안들까지 같이 좀 짚어볼 텐데요. 첫 번째 주제 우리 취재 장군 김현정 기자가 준비했죠. 네, 그렇습니다. 제가 준비한 금주의 이슈는 바로 댓글부터 제가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부산도시공사 제발 일 좀 똑바로 하자입니다. 아, 왜 댓글도 세? 아, 나 왜 이렇게 세 계속? 네. 장군님. 네. 네. 어쨌든 보니까 좀. 일좀이 아니라 일좀입니다. 네. 댓글 다신 분들도 이만큼 답답함을 좀 느끼고 계시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요. 자, 오늘도 고구마를 아주 많이 먹은 듯한 그런 답답함이 좀 예상되는데 우리 김현정 기자가 직접 발로 뛰면서 취재했던 리포트 영상 먼저 보시겠습니다. 평평해야 할 보도블록이 마치 파도가 치듯 울퉁불퉁 물결치고 있습니다. 우수관을 설치해 놓은 주변부로 손만 갖다 대도 보도블럭이 빠져나옵니다. 바로 이 현장은 부산시가 일광지구 도시개발 사업에 공사준공 허가를 내준 신도시 곳곳의 면면들입니다. 주민들의 휴식 공간을 위한 공공시설물인 소하천의 상황은 더욱 심각했습니다. 하천 경사면에 얼기설기 쌓여있는 돌은 언제 무너질지 모를 정도로 허술한 모습이었습니다. 뭐 모르겠어요. 저는 이제 방치라는 단어도 좀 떠오르고 네. 아직 뭐 제대로 관리가 된 건가라는 생각이 드는데 현장에서 보시기에 어떠셨나요? 제가 갔을 시점이 정확하게 일광 신도시가 주민들의 입주를 2주 앞두고 있는 상황이었어요. 2주 뒤면 이제 이삿짐이 들어오는 그런 상황에서 가서 둘러본 현장이 이 모양이었습니다. 그리고 뭐 제가 지금 뭐 보도블럭 이렇게 막 들어보고 이렇게 막 돌 들어보고 했는데 이게 제가 힘이 세서 그런 게 아니고요. 그만큼 부실했어요. 진심. 네. 부실했다는 얘기는 이해가 되는데 앞은 잘 모르겠습니다. 예. 일단 일광 신도시에 대한 보도 각 언론사 헤드라인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입주 앞둔 부산 일광 신도시 공공시설물 부실 시공 수두룩. 일광 신도시 입주 시작 진입로 차량 벌써 수백 미터 정체.
이때 일광 신도시까지 동부산 교통지옥 현실로 네, 이런 헤드라인들을 꼽아볼 수 있겠네요. 이게 부실 시공의 교통 대란까지 더해지면 그야말로 거의 신도시가 가져갈 수 있는 문제점들을 다 가진 게 아닌가 싶은데 네. 저는 개인적으로 참 마음이 아픕니다. 아 그쪽으로 이사 가잖아요. 네. 갔나요? 곧 다음 주에 입주를 앞두고 다음 주 있습니다. 녹화일 기준으로 다음 주. 네, 그렇습니다. 자, 첫 번째 비하인드 썰입니다. 자, 김현정 기자, 현장에서 쭉 취재를 하셨을 때 아무래도 방송에 나온 것보다는 말 못한 내용들이 더 많을 것 같은데 어떠셨어요? 굽이 있는 부츠를 신고 보도를 걷는데 이게 보도인데 정말 바다에 파도가 치는 듯한 그런 느낌도 들기도 하더라고요. 출렁출렁 보도가 블록이. 이제 이런 식으로 제대로 네. 평평하게 만들어져 있지 않다는 거죠. 그렇죠. 그리고 그 하천변에 징검다리를 건너면서 스탠드업을 하는데 징검다리로 만들어 놓은 게 너무 간격도 그렇고 허술해서 바닥을 한번 보면서 스탠드업을 했어요. 저도 떨어질까 봐. 그런데 리얼리티를 살려서 이걸 살리자 해서 그걸 그대로 살린 그런 리포트가 됐습니다. 자, 뭐 우리가 지금 계속 그 공공시설물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이 뭐 문제는 이것만이 아니잖아요. 앞에 우리도 얘기했지만 이제 교통 문제, 사실 이것도 예견이 됐던 문제인데 이것도 좀 그 비하인드 썰을 통해서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영상으로 보시죠. 신도시에 들어서는 입구부터 교통 흐름에 우려가 뒤따르고 있습니다. 제 뒤로 아파트 숲이 보이시죠? 저는 바로 일광 신도시로 진입하는 길목에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말이죠. 이쪽으로 보면 부울고속도로에서 달려오는 차량들이 신도시로 진입하고 또 바로 옆으로는 장안과 울산에서 달려오는 차량들, 그리고 또 이쪽으로는 국도 31호에서 달려오는 차량들이 이 세 차도에서 모이는 차량들이 모두 이곳 한 곳으로 일광 신도시로 진입한다는 겁니다. 병목 현상으로 인한 극심한 교통 정체가 우려됩니다. 심지어 신도시 진입로는 4차로에서 2차로로 줄어들어 신도시 진입 차량과 이동 차량 간의 극심한 체증이 우려되는 구조입니다. 신도시로 인한 교통 대란을 우려해 당초 기장군은 일광 신도시에서 만화리로 연결되는 우회도로 개설을 촉구해왔지만 이 또한 무산될 상황입니다. 세 곳에서 오는 차량이 한 곳으로 모인다 이 말인 것 같은데 이게 도대체 무슨 말인가요? 그러니까 신도시로 들어가기 위해서는 길목이 하나인데 그렇게 병목 현상이 나타날 수밖에 없는 구조다. 이게 가장 큰 문제인 거죠. 주말에는 거기 동부산 관광단지에 오는 차량들도 더 많이 모이는 상황 속에서 그냥 정말 대란이다. 그런 얘기를 하시고 또 이사를 들어갈 때 주말에 이사 못 간다 그러시더라고요. 워낙 차들이 그렇게 병목 현상으로 길이 하나밖에 없으니까. 그런 얘기도 많이 하셨습니다. 아니, 근데 원래 그 작은 건물 하나를 짓더라도 교통 영향 평가를 하지 않습니까? 이런 것들이 제대로 안 됐다고 봐야 되나요? 사실 이게 거기 근처에 쇼핑몰들도 있기는 하지만 최근에 가장 큰 변화가 이 이라는 이 가구 공룡이라고 하죠. 지금도 상당히 많은 분들이 주말마다 이 코로나에도 불구하고 네네. 거기는 정말 발 디딜 틈 없이 붐비던데 이게 들어서기 전에 이 교통영향 평가를 그렇죠. 실시한 이 기사가 들어서기 전에 교통영향평가가 이미 마무리가 돼버린 거죠. 그래서 기장군에서 그 동부산 관광단지 전체를 아우르는 교통영향평가를 진행하겠다. 그래서 기장군 의회에서도 승인을 했습니다. 기자회견을 하고 승인을 해서 진행을 하겠다라고 했는데 코로나가 터졌어요. 지금 교통영향평가 의미 없죠? 그렇죠. 그래서 지금 시행을 못합니다. 어쨌든 이제 당사자잖아요. 본인이 직접 살아야 되는 곳이고 우리가 뭐 한참 얘기하는 게 본인의 이야기인데 이제 뭐 교통 영향 평가 얘기 나오는 것도 당장 할 수 있는 것도 아니야. 뭐 시설도 당장 고쳐지는 거 아니야. 암울하죠? 끝까지 투쟁 부탁드립니다, 장군님. 네, 일광 신도시가 제대로 된 신도시 역할을 할 때까지 달리겠습니다. 자, 안 기자의 멘탈이 탈탈 털리고 있는 기장 일광 신도시의 문제점들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뭔가 좀 뚜렷한 해결책들이 이렇게 손에 잡히게 뭔가 좀 나왔으면 좋겠는데 이게 안 되기 때문에 우리 안 기자가 더 표정이 안 좋아지는 거 아닌가 싶습니다. 걱정이 되네요. 당장 이제 이 방송이 나갈 때쯤이면 그곳에서 살고 있을 텐데. 그러니까 네. 뭔가 좀 방법이 없을까요? 그러면 우리 군수님한테 한번 물어볼까요? 전화 찬스. 기장 군수 지금 당장 전화를 해보신다는 건가요? 우리 한번 해볼게요. 뭐 받으실지. 근데 지금 뭐 기장군이 코로나 대처를 너무나 잘하고 있어서 너무나 바쁘신 상황일 텐데 일단 해서 받으면 여기 지금 입주민 생긴다고 말씀드리고
네. 군수님, 예, 통화 가능하십니까? 그 일광 신도시 안 그래도 저희 회사에도 굉장히 일광으로 지금 이사 가시는 분들이 많아서 집중을 하고 있어가지고 앞으로 좀 어떻게 하실 건지 좀 여쭤보고 싶습니다. 한 번 더 미흡한 부분, 미진한 부분을 꼼꼼히 살펴보고 그다음에 우선 도시공사에게만 미루지 말고 주민들의 어떤 안전에 지장을 초래하는 어떤 시설물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군에서 전부 좀 땀을 좀 흘리자, 힘을 합심해가지고 우선 급한 것은 우리가 좀 처리를 하도록 해라. 네. 나머지 이제 부분들은 이제 도시공사에서 이제 예산이 들어가는 부분들은 도시공사에서 좀 계획과 절차를 또 진행해서 마무리할 것으로 그렇게 저희들이 알고 있습니다. 예. 네, 군수님 그리고 저희가 걱정했던 그 교통적인 부분은 영향 평가를 일부분 됐죠 지금. 예. 네, 그 부분은 앞으로 어떻게 하실 계획이십니까? 우리 군에서 직접 용역을 해서 도시공사와 부산시에 강력히 저희들이 앞으로 이제 우리 군과 국민의 어떤 입장을 전달할 것입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네, 군수님 감사드립니다. 예. 네. 근데 군수님 맨날 뭐 사과하세요, 마스크 하세요 이런 것만 하다가 선배님이랑 통화하는 거 보니까 너무 부드러우시고 신뢰감이 막 샘솟는데요. 네, 그 군수님의 그 마스크 하세요, 사과하세요도 나에게 사과하세요가 아니라 기장 군민에게 사과하세요라고 그때 신경을 밝히기도 하셨죠. 어쨌든 지역민들을 항상 최우선으로 생각하는 모습, 이런 단체장이 또 뭐 일 잘하는 것도 잘하는 대로 인정을 해야 되는 거고요. 네. 그렇죠. 자, 우리의 취재 장군 김현정 기자가 야심차게 준비한 아이템 비하인드 썰까지 좀 들어봤는데요. 역시나 또 별점 주는 시간 한번 해보셔야죠. 반짝반짝. 네. 잘 부탁드려요. 네, 먼저 가실까요? 네. 일단 별점 4.5. 네. 제가 준 점수에선 가장 높은 점수. 와우. 이죠. 예. 네. 이게 도시 그 계획이나 도시 개발 문제라서 사실 굉장히 어려운 문제예요. 네. 사실은. 근데 이거 저도 사실 다루기가 굉장히 꺼려하고, 왜냐면 저도 한 7년 이상 이런 쪽을 다뤄봤는데도 사실은 아직도 아리까리하거든요. 그런 점에서 이제 김현정 기자님께서 굉장히 잘 다뤄주셨다는 점에서 4.5를 드렸고요. 앞으로 일광이 한 3만 정도 예상을 하니까 그 한 중간중간에 업데이트해서 다뤄주시면 계속해서. 네, 좋지 않을까 합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그래요. 우리 안수민 기자는 별이 몇 개가 만점이죠? 5개. 100만 개가 만점입니다. 당연히 저는 5개를 드리겠습니다. 와우. 최초 만점 아닌가요? 최초 최고 네. 앞으로도 없지 않을까요? 없을 겁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일단은 정말 3만 명의 입주민 모두가 공감할 수밖에 없는 소식들이고, 그리고 이렇게 짚어줌으로써 이게 끝까지 관심을 가지고 챙겨나갈 수 있는 부분들이 있는 것 같아서 좀 우리 장군 같은 기자님께서 끝까지 취재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네. 네. 저도 4.5를 드리겠습니다. 네. 일단 뭐 우리 평론가님께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아이템 자체도 사실 그 주민들이 가장 불만을 가지고 궁금해하는 이런 것들을 좀 가려운 부분을 긁어줬던 부분도 있고요. 그리고 일광 신도시에 대한 기대감이 상당히 높은데 어떻게 보면은 그 행정의 잘못이잖아요. 이런 행정의 잘못 뭐 공개적으로 드러내지 않으면은 그냥 흐지부지 넘어갈 수도 있는데 이런 부분을 또 꼼꼼하게 우리 지역의 문제점들을 잘 찾아갔다는 점에서 4.5점이 안 돼서 죄송합니다. 아닙니다. 더 열심히 0.5점을 채우도록 하고요. 일광 신도시가 제대로 뉴시티가 되는 그 순간까지 정말 끝까지 달리겠습니다. 그래요. 네. 알겠습니다. 취임 1여년 만에 선거법 위반에 휘말린 중구청장. 결국 당선 무효형 판결로 중구민들은 오는 총선과 함께 구청장을 다시 뽑아야 한다. 문제는 선거 비용입니다. 지난 지방선거 당시 후보자 선거 비용 보전금을 제외하고 중구가 부담한 선거 관리 비용은 6억 원 상당. 재정 자립도가 22%로 전국 자치구 평균에도 한참 못 미치는 상황에서 국민들은 또다시 재선거 비용을 부담해야 합니다. 결국 후보자의 잘못에 대한 책임을 국민이 지는 겁니다. 자, 방금 리포트 영상 보셨는데 이제 총선이 얼마 남지 않은 시기라서 어떻게 보면은 이 주제가 좀 잘 맞을 것 같아요. 이 중구 같은 경우에는 총선을 제외하고도 이 중구청장 재선거가 부산에서 유일하게 이루어지는 지역이거든요.
그래서 상당히 이 재미있는 뜨거운 선거 열기가 느껴지는 곳이라 할 수 있고요. 특히 중구 같은 경우에는 인구가 4만 명밖에 되지 않는데 이 초미니 지자체에서 이 총선과 구청장 선거가 같이 이루어지면서 좀 그 어느 곳보다 재미있는 이 선거전이 펼쳐지고 있습니다. 그래요. 주요 좀 기사들의 헤드라인부터 먼저 좀 볼까요? 네, 일단 유권자 4만 미니 지자체, 부산 중구청 후보들 간절한 한 표, 그리고 주리을 재보선, 내년 부산 총선 미니 지방선거판 선다, 재보궐선거 비용 언제까지 세금으로. 네, 이런 키워드들이 있었네요. 네. 이 미니 지자체라는 타이틀 참 언제쯤 뗄 수 있을까 좀 궁금하기도 한데 오래 가요, 이것도 참. 떼지 못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렇게 보십니까? 네, 그렇습니다. 원도심의 발전을 저해하는 그런 발언은 반갑지 않습니다. 그랬나요? 편집해 주세요, PD님. 그럼 지금부터 좀 안수민 기자를 통해서 비하인드 스토리를 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번에 2회 때 출연을 했을 때 중구 쪽 얘기를 하면서 이제 도심 소멸 지수 얘기도 했었잖아요. 뭐 좀 연장선상에서 보면 되겠죠. 네, 이게 그때 당시에는 학교가 폐교돼서 이 원거리 통학을 할 수밖에 없는 여중생들의 상황을 설명드렸었는데요. 이 오늘 다룰 내용도 마찬가지로 인구 감소와 연관성이 있습니다. 일단 이 당연히 유권자 수와 인구 수가 연결될 수밖에 없는 그렇죠. 그런 상황이잖아요. 유권자가 얼마나 됩니까? 일단 올해부터 만 18세 이상이면 유권자들도 등장을 네네. 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총 인구가 48,830명인데요. 여기서 38,782명이 유권자로 이 생각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실제 그보다 좀 적을 것 같아요. 뭐 주소만 있고 거주하지 않는 사람도 있을 것이고 역대 투표율을 봐도 뭐 투표율이 높다라고 했을 때 한 60% 정도? 그 정도가 높다라고 하니까 투표에 참여하지 않는 분도 감안한다면 더 초미니 선거구일 수도 맞습니다. 있겠네요. 네. 이게 이 20대 국회의원 선거 당시 기준으로 투표율을 따져보면 이 중구 영도구를 합쳐서 투표율이 51.74%였습니다. 그래서 이 기록만 봐도 사실 지금 이 유권자 수의 절반가량만 투표를 한다고 보시면 정말 작은 수가 투표를 하는 2만 명이 채 안 되는. 투표를 하게 되면 한 표 한 표가 항상 소중하다고 얘기를 하는데 지금 보면은 이제 2018년도 지방선거 때 보니까 1인당 투표 비용이 한 2만 5천 원 정도 이제 선거 비용 전체를 이제 n분의 1로 이렇게 나눴을 때 그렇게 계산되는데 중구의 1인당 선거 비용이 과연 얼마나 들지 한 표의 가치가 얼마나 될지도 좀 궁금하기도 합니다. 이 중구 선거관리위원회에서 선거를 치를 때 다양한 비용들이 투입이 되지 않습니까? 그렇죠. 예를 들어서 뭐 투표소를 만드는 비용도 들 것이고 선거 투표 용지를 뽑는 비용도 들 것이고 그리고 뭐 투표소를 만드는 정비를 하는 비용들도 들어갈 텐데 그런 비용들만 합쳤을 때도 6억 가까이가 든 걸로 집계가 됐습니다. 6억 선거 한번 치르는데 6억이다. 근데 여기서 빠져 있는 부분이 이제 지방선거 같은 경우에는 구청에서 이 선거 비용 보전이라는 제도가 있어서 그렇죠. 네, 이 득표율이 일정 부분을 초과하게 되면 그분이 쓴 이제 선거 비용을 보전을 또 세금으로 해주게 돼요. 공직선거법 제277조에 따라 지방의회 의원 및 지방자치단체장의 선거관리 준비와 실시에 필요한 경비는 당해 지방자치단체장이 부담합니다. 투표수가 유효 투표 총수의 15% 이상인 경우 후보자가 지출한 선거비용 전액이 보전되며 네, 선거할 때 정말 진짜 억소리 나는 그런 돈이 드는 만큼 저희가 뭐 투표율이 높다, 50% 정도면 높다라고 이렇게 보고 있는데 다 세금이에요. 정말 한 표 한 표 소중히 행사를 해야 되고 4.15 총선 투표 꼭 하십시오, 여러분. 자, 이번에 뭐 안수민 기자도 얘기했습니다만 총선도 있지만 중구청장 재선거가 치러집니다. 이 재선거가 중요한 이유? 이제 왜 재선거가 치러질까요? 재선거는 선거법 위반을 했을 때 맞습니다. 치러지죠. 네. 이게 중구청장 직전에 있던 이 윤종서 중구청장이 본인의 재산을 허위로 신고했다는 혐의로 일단 재판을 받았고요. 당선 무효형이 확정이 되면서 이번 총선이랑 같이 중구청장 재선거가 치러지게 됐습니다. 근데 중구는 앞서서도 또 이런 사례가 있었어요. 그 무소속 3선 연임했던 이인준 전 중구청장도 네, 똑같이 2007년 선거법 위반으로 당선 무효형을 받았는데 중구가 또 이렇게 또 두 번째 사례가 되다 보니까 참 안타깝네요. 안 그래도 인구도 작은 상황인데
이 선거가 중구에서 재선거가 두 번이나 치러지는 상황이다 보니까 그만큼 세금도 2배로 낭비가 되는 상황이잖아요. 상당히 좀 중구에 대한 애정을 가지고 취재를 하는 입장에서 안타까운 일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런 재선거, 보궐선거 얘기가 나올 때마다 과연 이 돈을 누가 부담해야 되는가? 물론 법적으로는 지자체가 부담을 합니다만은 거기에 대한 논란은 상당히 많이 있었잖아요. 그렇죠. 이번 20대 국회에서도 그 관련 법률 개정안이 올라왔습니다만 결국에는 계류되어서 지금 폐기 처분 직전에 와 있습니다. 어떤 내용으로 법률이 올라왔나요? 그러니까 원인자 부담금 개념으로 이 당사자나 소속 정당이 책임져야 된다 이게인데 당사자가 이제 부담을 하는 걸로 사실은 돼 있었는데 그 법안이 결국에는 역시나 아니나 다를까 날아가는 상황이었습니다. 그 당사자가 본인들이 될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네, 그래서 쉽게 통과를 시키기는 좀 못할 것 같고 뭐 모르겠어요. 저도 시민의 한 사람으로서 당연히 그렇게 해야 되는 거 아니야? 라고 저도 한 사람의 자연인으로서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그러니까 잘못은 후보가 했는데 책임은 국민이 진다. 이거 진짜 문제가 많은 것 같아요. 하루빨리 이게 지금 법률이 좀 개정이 돼서 이제 현주민들의 수준에 맞게끔 부합을 해야죠. 더불어민주당 김시영 후보는 7, 8대 중구의회 의원으로 당선된 현직 구의원입니다. 저는 이제 1호 공약으로 어쨌든 민생부터 살리고 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긴급 생활 지원비를 지금 준비하고 있습니다. 미래통합당 최진봉 후보는 5, 6, 7대 중구의회 의원으로 당선됐고 지난 지방선거 당시 구청장 출마 이력이 있습니다. 중구문화원 설립을 추진하겠습니다. 역사 문화 자원을 체계적으로 관리 운영할 수 있습니다. 무소속 권영란 후보는 전 부산 여성단체 협의회장을 지냈고 현 중구 여성단체 협의회 고문입니다. 중구는 부산에서 인구가 가장 적은 구로 19,000명 정도의 인구를 확실히 증가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유권자 38,800명의 초민의 지자체 중구. 후보들은 각기 다른 공약을 내세우며 자신이 구청장 적임자임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 안 기자와 함께 우리 총선과 함께 그 재선거를 치르게 되는 중구청장 재선거 초미니 선거구 우리 중구에 대한 얘기를 좀 해봤는데 사실 뭐 딱 시기 적절해요. 이제 관심을 많이 가져야 되는 시기이기도 하고 주민들이 좀 많이 아셔야 되니까 말이죠. 네, 좀 사명감을 가지고 취재를 하고 있는데요. 이게 각각의 후보들도 상당히 자기만의 공약과 우리 지역 발전을 위한 생각들을 많이 가지고 열정적으로 활동을 하고 계시더라고요. 네네. 근데 이게 총선 이슈에 좀 상대적으로 묻히다 보니까 이걸 모르시는 분들도 많은 것 같고 더 많은 관심이 필요한 것 같아서 그렇죠. 저희도 많은 얘기를 전할 수 있도록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케이블 쪽에서 이제 그나마 이제 구청장 재보궐이라든가 이제 시의원 보궐 이런 쪽으로 좀 관심을 가져주니까 그나마 다행이다. 그나마 이제 밸런스가 좀 맞춰간다 이렇게 볼 수 있다라고 판단이 되고요. 네. 저의 개인적인 소망은 우리 정치학계에서도 좀 이런 얘기를 좀 다뤄주면 좋겠다. 네. 네, 그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예. 오늘 제 주제 선택이 탁월했던 건가요? 아주 탁월했습니다. 이거 지금 별점 깨알 어필하는 거예요? 네. 그래요? 그럼 얘기 나오면 바로 별점부터 한번 줘볼까요? 아, 저부터 갈까요? 저는 별 4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되게 시기적절한 아이템이고 또 저희 또 지역 방송에서 또 꼼꼼하게 짚어야 할 문제이긴 하나 뭔가 임팩트는 그 강렬한 빡이 없었다. 그래서 그 1점은 나중에 더 채워달라는 네. 의미에서 4점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제가 이제 점수를 매기면 4.2. 4.2. 예, 아쉽습니다 사실. 내용이 그렇게 임팩트 있지는 않아요. 제가 봐도.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소외된 주제를 다뤘다는 점에서 4.2를 드립니다. 저도 별 4개를 드리겠습니다. 똑같은 평입니다. 예, 네. 어쨌든 뭐 누군가는 또 관심을 가져야 할, 당연히 관심을 가져야 할 재선거, 우리의 단체장을 뽑는 그런 선거이기도 하고 이게 결국에는 우리 주민들의 삶과 또 직결되어 있다 보니까 아주 중요한 선거인데 그런 부분 잘 짚어냈고 역시나 뭔가 좀 참 말하기 애매한 아까 뭐 이렇게 얘기를 하긴 했는데 네. 그런 것들 좀 더 가미하면 좋지 않을까 네,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알겠습니다. 분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요. 자, 부산의 최신의 이슈들을 짚어봤다면 이제는 해묵은 이슈를 짚어볼 시간입니다. 역시나 제 옆에는 안일규 평론가께서 자리를 옮겨서 가까이 와주셨습니다.
자, 오늘 주제는 어떤 겁니까? 힌트를 드리자면 영어로는 파운틴헤드, 마천루입니다. 예, 혹시 마천루 얘기하면 뭔가 떠오르신 것도 없는가요? 그러니까 마천루 다시 말하면 고층하고도 인간되죠. 저요, 장군. 네. 네. 초고층 빌딩. 그렇죠. 초고층 네. 빌딩이죠. 마천루 초고층 근데 빌딩. 네. 그러니까 동의어고 좀 네네. 더 구체적으로 한 거기서 파생되는 것들이 몇 가지 있지 않습니까? 우리 부산의 이슈에서. 네. 뭐 바다를 가리는 여러 가지 그런 문제들이 굉장히 많이 이슈가 됐죠. 사유화 뭐 이런 것들. 그렇죠. 네. 오늘 주제는 이제 바다와 관련된 부분입니다. 결국 그러면 이제 경관 이런 것들의 사유화를 말씀하시는 거죠. 그렇죠. 경관의 사유화나 이제 고층 빌딩을 고층화되면서 생기는 문제들이 오늘의 주제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자, 리포트에서 이제 수치가 좀 언급이 됐는데 부산에 초고층 빌딩이 많다 얘기는 항상 뭐 많이 들었으니까 알고 있는데 실제로 보니까 정말 많아요. 그렇죠. 이제 서울의 강남의 3배라 할 정도라면 근데 그 원인이 결국 마린시티나 뭐 LCT 이런 쪽으로 이제 원인이 있다고 봐야 될 건데 정말 이 말도 안 수치들을 앞으로 좀 더 다뤄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뭐 사실 그 초고층 빌딩이 멀리서 보고 그렇게 볼 때는 화려하지만은 또 말씀하신 것처럼 공공성도 해치고 이런 문제들이 있기 때문에 여전히 계속 논란이 일고 있지 않나 싶은데 자, 이번 2부 우리 안일기 평론가님의 이야기와 함께 풀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왜 유독 부산에 특히 해운대를 중심으로 해서 초고층 빌딩이 많을까? 그래서 혹시 생각해 보신 돈 많은 건설사들이 있어서 바다를 끼고 있다 보니까 아무래도 네, 그런 씨뷰를 위해서. 네. 근데 시뷰를 생각한다면 왜 기장일 때는 안 설까요? 이제 그런 얘기를 할 수 있겠죠, 반대로. 결국에는 이제 매립 부분인데 이제 그 수영만 요트 경기장은 매립해서 짓다 보니까 그 옆에까지 그냥 얻어 걸려서 이제 매립을 한 건데 수영만 요트 경기장은 왜 매립을 했을까요? 제가 알기로는 올림픽으로 아시안 게임 올림픽 이런 것들하고 이제 같이 뭐 맞물려가면서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러니까 수영만 요트 경기장을 끼고 옆에 그 지형을 보면 이렇게 툭 튀어나와 있어요. 툭 튀어나와 있는 그 부지가 이제 수영만 요트 경기장을 지으면서 국가적으로 올림픽을 해야 되니까 정식 경기장을 지으면서 그 매립을 함께 했는데 이 부지를 어떻게 사용해야 될 것인가 당시에는 결론을 못 내린 거예요. 그래서 한 20년 정도 제가 방치된 걸로 알고 있어요. 20년이나. 네. 왜 이렇게 초고층이 생길 수밖에 없었습니까? 라고 여쭤봤더니 이 매립하는 과정에서부터 개발업자에게 개발 이익이 일정 정도 돌아가게 한 그런 상태였는데 애초에 이곳이 이제 상업시설로 돼 있었기 때문에 초고층 건축물을 지을 수 있었던 거고 개발업체의 이익과 높은 용적률, 이 용적률을 찾아갈 수 있는 방법 중에 하나가 상업시설이고 용적률이 있어야 되니까 초고층 주상복합 아파트라는 결론을 내리게 된 거죠. 제가 알기로 도시계획 쪽으로 이제 보시는 분들은 이제 스카이라인이 무너졌다라고 보시는 분들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고 이게 2010년대에 들어와서 이제 용적률 규제 완화 해운대구에 이거하고 이제 민간 개발업자 측의 이관계가 맞아떨어지면서 지금의 이제 마린시티가 생겼는데 결국에 이것이 초고층 빌딩 그리고 이제 아파트들의 이제 취약한 문제들 안전 취약한 문제들하고 직결되고 있는 거죠 지금. 그래요. 이제 하나씩 좀 짚어보겠습니다. 김현정 기자가 일전에 취재하면서 실제 내부에도 들어가기도 했잖아요. 우리가 쉽게 못 들어가 보는 이 초고층 건물, 주상복합 아파트의 내부. 그 80층 건물 중에 제가 75층 내부를 전격 공개를 했습니다. 주민의 협조를 얻어서 무려 75층의 내부를 공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네, 이렇게 정말 대리석으로 와, 굉장히 블링블링한 그런 내부의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쭉 거실 뷰가 이렇게 통유리로 돼 있어서 뷰를 한 번에 전망할 수가 있는데 본격적인 바다 뷰가 시작됩니다. 짠! 네, 정말 저 넓은 바다 수평선을 마주 볼 수가 있고 저
저기 보이는 게 바로 5.6도입니다. 네, 5.6도의 모습도 보이고요. 최초였어요. 거의 제가 알기로 김현정 기자님의 당시 리뷰가 정말 부동산 리뷰를 봤는데 저는 그때 봤거든요. 이제 그게 아직도 기억에 남아요. 이제 남는데 그 뒤에 작년인가 종편에서 한 번 딱 나온 적이 있어요. 이제 지금까지 딱 2번 나온 걸로. 아, 제가 먼저 했네요. 그렇죠. 한참 네. 먼저. 예. 그래요. 그렇군요. 역시 멋집니다. 장군. 장군! 그래요. 뭐 집 좋고 높아서 경치도 좋고 인정합니다. 근데 안 좋은 점들도 분명히 있을 거잖아요. 불 한 번 났잖아요. 아, 그렇죠. 네, 거기 초고층 건물에 불이 한 번 났는데 지난 2010년 10월 1일 해운대구 우동 마린시티에 있는 37층 고층 건물에서의 화재. 4층에서 발화된 불길이 건물 외벽을 타고 삽시간에 위로 번지면서 건물 외벽을 태우며 120명의 부상자가 발생했습니다. 당시에 부상자가 뭐 120명 정도 발생을 했고 일단 불길이 그렇게 끝까지 치솟진 않았어요. 외장재를 따라서 타면서 연기가 굉장하게 많이 들어오면서 많은 또 부상자를 낳기도 했었습니다. 어쨌든 뭐 다 좋은 건 아니네요, 그 아파트가. 네. 사실 이 초고층 빌딩 때문에 일반 시민들이 누리지 못하는 것, 그런 소위 말하는 자유를 박탈당하는 사례도 있지 않습니까? 우동에 가면 이제 50층짜리 새로 성립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로 인해서 기존의 주택단지나 인근 아파트들이 한순간에 슬럼화되고 조망의 어두움이 생겨버리는 그런 일들이 있었죠. 그런 거 보면 앞으로 이제 경관 문제라든가 이런 부분들 앞으로 굉장히 대두될 것이다 라고 할 수 있겠죠. 최근에 동구 쪽에 북항 재개발로 고층 건물들이 많이 들어서고 있고 들어설 계획이잖아요. 그쪽에서도 이제 시민단체나 이런 곳에서 많이 목소리를 내고 있는 게 똑같이 지금 이 경관의 사유화 문제가 불거지진 않을까 하는 걱정들을 또 많이 하시더라고요. 고층 건물들이 올라오면은 지금 삼복도로 부산시가 막 홍보하고 이바구길 만들고 그런 식으로 했는데 결국 그런 장점들이 다 사라지는 거죠. 그렇죠. 그리고 이제 원도심 같은 경우에는 그곳의 매력과 특징이라고 할 수 있는 게 아기자기하고 그런 정취들이 있잖아요. 근데 이런 고층 빌딩과 그런 정취는 사실 이질적인 느낌도 있기 때문에 그 지역을 생각한다면 그게 맞지 않다라는 일각의 의견도 있는 상황이고요. 결국에는 우리의 공공재의 우리 자산, 우리가 같이 누릴 수 있는 그런 공공재를 지켜가자는 건데 누군가 그 개인의 사유물로 되는 거는 좀 막자, 이런 것들이 좀 시민사회의 공통적인 의견이 아닐까 싶습니다. 사실 좀 한 발 늦었죠. 부산시가 지금 대책들을 내세우고 있긴 한데 이미 너무 난개발이 되고 뭐 스카이라인이 파괴가 돼가지고 참 걱정입니다. 개발도 좋고 내가 내 돈 내고 들어간 집에서 경관을 누리는 것도 좋지만은 어쨌든 좀 큰 틀에서 본다면 이제 더 이상 이렇게 두고 볼 수만은 없을 것 같은데 뭔가 확실하게 좀 법적인 규제를 정확하게 좀 해가지고 기준을 세워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연안해역의 육지 쪽 경계선 500m 이내를 연안율격이라는데 이 연안율격에서 제외되거나 이미 개발이 이루어진 지역을 사업을 진행하려면 해수부 장관과 협의해서 진행하라. 그래서 어느 정도는 이제 중앙정부가 이제 제동장치를 걸 수 있는 배경을 마련한 거죠. 이게 일명 LCT 방지법이라고 그렇게 또 발의를 해서 사람들이 또 귀 속에 쏙 들어왔던 것 같아요. 그렇기도 합니다. 네, 101층짜리 초고층 건물에 대한 또 방지법이다 보니까 또 와닿아서 일사천리도 진행이 됐었어요, 이 법안은. 자, 먼저 지난 3월에 나온 기사인데요. 부산 바다 경관 독점하는 북항 초고층 재개발 막아야. 부산항을 사랑하는 모임에서 성명을 냈던 그 내용인데, 이거 만 기자가 얘기한 것처럼 그 북항의 이제 경관을 또 누군가가 사유화한다는 그런 내용을 좀 이제 경계한 것 같고요. 사다리 안 닿는 초고층 불나면 걸어서 101층까지. 앞서 얘기했던 우리 화재에 불이 나면은 뭐 당장 밑에서 끌 수가 없으니까 소방관들이 아마 LCT 공사할 때였나요? 장비 다 메고 걸어서 올라가는. 네, 지금 그런 정기적으로 훈련을 그런 훈련을 하고 있는데 그거 메고 정말 뛰기도 힘들거든요. 정말 굉장히 그 초를 재요. 그러니까. 이 시간 안에 올라가야 한다라는 게 있어가지고 정말 리스펙했던 굉장히 타이트했던 훈련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고층 건물 난립 해운대 경관 사유화 주민 불편 뒷전, 이거는 계속해서 우리가 좀 얘기를 하고 있는 내용들인데 결국에는 주변 주민들의 의견들이 제대로 반영되지 않는다, 이런 내용들을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 해묵은 뉴스에 대해서 좀 한마디로 정리해보는 기자회견 말 코너로
이제 마무리 좀 해볼 텐데요. 다들 생각을 좀 한 번씩 해보셨을 테니까 저랑 눈이 마주치고 있는 안수민 기자부터. 저는 설탕이다 라고 표현하고 싶습니다. 설탕이다. 네. 이제 너무 맛있잖아요. 달콤하고. 이제 초코층 빌딩 같은 경우에도 거기에 사는 사람들도 너무 좋고, 사실 이게 처음 들어섰을 때는 와, 부산에 이런 대단한 건물이 들어서다니 라고 감탄을 할 때도 있었고, 지금도 뭐 마린시티 같은 경우에는 야경을 찍으러 이렇게 오시는 분들도 되게 많이 있거든요. 근데 이게 난립했을 때는 이 설탕이 너무 많이 먹었을 때 몸에 좋지 않듯이 우리 부산 지역 전체의 해안가 경관을 봤을 때는 좋지 않은 상황이 발생할 수도 있다라는 의미를 담아서 설탕이다 라고 표현하겠습니다. 와닿는군요, 정말. 네. 저는 부산 초고층 빌딩 문제는 이제부터다라고 얘기를 하고 싶네요. 일단 지금 지어진 거 어쩔 수 없어요. 안전적인 부분 저희가 문제를 짚어주기도 했었는데 촘촘하게 메꿔야 할 것이고, 그리고 앞으로의 개발 문제에 있어서도 이제부터 찬찬히 잘 살펴야 한다라는 의미에서 이제부터다라고 하겠습니다. 네. 저는 부산 초고층 빌딩 문제는 내 문제다. 뭐 초고층 빌딩 주위에 사는 사람들의 경관을 막는 것뿐만 아니라 어떻게 보면 이제 부산 시민들의 자산이잖아요. 결코 이거를 그냥 볼 게 아니라 우리 다 같이 고민하고 또 해법을 모색하고 그런 것들을 행정에 좀 건의할 수 있는 그런 좀 깨어있는 자세들이 좀 필요하지 않나, 이렇게 해석을 해봅니다. 키워드를 처음으로 두 개를 꺼내볼까 합니다. 하나는 결국 자본의 욕망이다. 그러니까 이제 결국에는 저밀도 개발로 안 되니까 고밀도로 계속 층수를 높여서 사업의 수익성을 높이려고 하던 건설업자들의 욕망이라 수 있을 것이고, 지역의 미래상으로 봤을 때는 근시안적이다. 지금은 아주 예쁜 경치로 그 고층 빌딩이 보여질 수 있겠으나 이 건물들이 3, 40년 뒤에는 어떻게 비춰주실까? 그래서 저는 근시안적이다 이렇게 봅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 안유기 평론가님의 정리를 쫙 들어보면서 역시 이 주제의 주인이시구나, 이런 느낌이 싹 듭니다. 자, 오늘도 역시나 저희들은 퇴근 후에 이렇게 녹화를 진행을 했습니다. 다들 아마 하루 또 일과를 쭉 보내고 피곤하지 않을까 싶은데 그래도 아직까지 좀 쌩쌩한 것 같기도 하고. 레드선 하고 있습니다. 네. 네. 자, 오늘 어떠셨습니까? 우리 안수민 기자부터 잠깐 좀 느낌을 좀 얘기해 볼까요? 지금 상당히 멍한 상태고요. 그러니까요. 네. 진짜 간의 수공업이 토크쇼잖아요. 상당히 멍한 상태인데, 일단 제가 중구청장 선거와 관련된 주제를 가지고 나왔지 않습니까? 근데 지금 사실 이 예비 후보 단계부터 상당히 경쟁이 치열했어요. 이 선거 판세 자체가. 왜냐하면 이 미래통합당 같은 경우에도 엄청 많은 예비 후보들이 등록을 했었고, 물론 지금은 한 후보가 경쟁을 펼치고 있지만, 그래서 이런 선거의 열기를 끝까지 조금 더 열심히 노력해서, 아까 임팩트 얘기를 해주셨는데 임팩트를 잘 챙겨서 취재를 열심히 해야겠다라는 생각을 다시 한번 마음을 가지게 됐고, 이제 노필터 네. 마지막이죠, 오늘. 노필터와 모르겠어요. 결별하는 또 거죠. 가지고 나올 수도 있습니다. 조금 더 분발을 해봐야겠다. 아니, 네. 쭉 들으니까 중간중간에 이제 표준을 또 살짝 나왔다가 또 사투리로 돌아갔다가 이렇게 하는 걸로 봐서는 아직까지는 사투리 쓰는 기자로 바꿀 수는 없을 것 같아요. 지금 저 손 꼭 쥐고 있는 거 봐요. 지금 나 이걸 지킬 거야라는 뭔가 그런 마음이 느껴지는데요. 변화하는 제 모습을 다 같이 느끼실 수 있지 않을까. 그래요? 네. 알겠습니다. 함께 성장하는 방송. 네. 네. 카피가 좋은데요, 오늘. 네. 집에 가면 11시였는데 또 내일 기획회의를 하기 위해서 열심히 또 고민을 하겠죠, 집에 가서. 네. 새로운 뭔가를 위해서, 그리고 기존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열심히 달려보시죠. 네, 알겠습니다. 달려라. 예. 네, 우리 김현주 기자도 마무리 말씀해 주시죠. 저 오늘 별 5개 받았습니다. 이 4회 만에 처음으로 별 5개 만점이 나와서 안수민 기자님 감사합니다. 일기 쓸 거란 생각이 들고요. 둘이서 나중에 뭐 주고받고 그런 건 아니죠. 네, 아무튼 그 일광 신도시 초고층 건물들 제가 출입하는 또 지역구의 또 현안이기 때문에 이 문제가 해결되는 순간까지 더 열심히 달려야겠다라는 생각을 또 사명감을 가지게 되네요. 알겠습니다. 저희가 여러 가지 이슈를 가지고 이 부산 기자회견에서 다룰 거고, 그리고 앞으로 계속해서 그런 아이템들을 발굴을 할 겁니다. 저희도 결코 방관자의 입장에서 보지 않고 지역민 여러분과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부산 기자회견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